그러면 계속 집만 모으면 뭐 하냐고, 나에게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무슨 부동산 투자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적금을 들듯이 아파트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무슨 부동산 투자를 적금처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적금을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뭐 1년짜리 적금, 3년짜리 적금 이렇게 정기 적금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목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잘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샀던 그 가격보다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항상 저평가 지역을 찾고 그 안에서 저평가 단지를 찾게 되면 그때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가격에 다시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살 때도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서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할 때는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못난 것을 골라서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할 때만 저는 매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1년에 한 채씩은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모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아파트를 모아서 제 자산을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내가 한 채일 때는 크게 느끼는 게 없는데 내가 집이 두 채이고 세 채가 되면 그때부터 세금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 한 채를 내가 꼭 비과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1년 뒤에 다른 아파트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집 한 채는 겨우 마련을 했는데 집값이 하락할까봐 내가 더는 사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될 이유를 생각을 하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깨고 정말 내가 적금 들듯이 내가 좋은 자산을 하나씩 하나씩 모은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뭐 몇 번은 실패를 하고 투자에 성공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남편은 제가 이렇게 투자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남편과 이렇게 합의를 봐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곳이 이제 좋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주말만 되면 그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저희 말고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가 집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항상 주말에는 밖에 가서 그 아파트를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집을 쳐다볼 때 항상 남편과 저는 너무 흐뭇했거든요. 제가 이 집에는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다.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바라볼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소중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내가 이렇게 판다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산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분도 항상 소중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명절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저에게 항상 좋았거든요. 그분들도 항상 저에게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전 서로에게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고 거의 4년 만에 첫 집을 마련했고 그 집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그만큼 대출도 싫어하고 부동산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고 이렇게 늘려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집 한 채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진짜 강하게 느꼈거든요. 저희가 집 한 채가 있으면 이 집이 오른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집도 오르기 때문에 크게 저에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집이 두 채라고 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 집도 오르고 그 집도 오르면 더 저에게는 큰 수익이 생기는 거고, 내 집이 하나 내리더라도 내가 다른 집이 오르게 되면 또 그만큼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될수록 전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집이 하나인데 하나를 더 늘리기는 되게 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에서 또 세 개가 늘리기는 그만큼 쉬워지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내 생각이 달린 것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산을 이렇게 늘려서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저는 좀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을 적금처럼 자산을 늘린다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집만 모으면 뭐 하냐고, 나에게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무슨 부동산 투자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익형을 항상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을 하게 되면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매달 나에게 월 수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산은 시세 차익형 투자로 계속 불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뭐 물건 하나 사는 거에 집착을 해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을 같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계속 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말 자산을 좀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투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한 채인 분들은 내가 적금 들듯이 자산을 늘려간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금을 들면 좋은 점이 내 통장에 계속 돈이 모이는 걸 보는 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산들이 이렇게 계속 불려가고 모이는 걸 보는 게 또 그게 또 나름의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내가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계속 불려갈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과정들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자산이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산이 정말 차곡차곡 나에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정말 나에게는 큰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겠지만 항상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